자, 여러 가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그러니까 신년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인터뷰했다고 하고 오늘 조선일보 지면에 실렸습니다. 1년부터 5면까지 아 이제 실렸는데 이거네요. 신년 네. 기자회견도 안 하는 자가 자기 앞잡이인 조선일보만 딱 별도로 인터뷰를 해준 거네요. 단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뭐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KBS와 인터뷰도 했었고 뭐 다른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뭐 신년 관련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하는 대신에 특정 이제 매체와 예. 신년에 이렇게 인터뷰했다.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번에 MBC 내쫓은 전용기에서도 네, TV조선하고 CBS하고 네. 세 군데만 불러다가 이야기했죠 그때. 어, 아 TV조선이 빠졌나요? TV에서는 빠졌죠. 그때는 빠졌나요? 네, 그때는 TV에서는 없었습니다. 안 JTBC하고 몰랐습니다. CBS 뭐 아무튼 세 군데만. 그때 제 기억에는 CBS 두 군데죠, 두 군데. 아 두 군데만. 네, 그렇죠. 두 군데고 채널 채널 A하고 A, CBS만 맞아요, CBS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이런 거잖아요. 나한테 잘 보는 데만 이렇게 불러다가 인터뷰도 하고 정보도 주겠다는 정말 치졸한 처사죠. 그 이어지고 있는 거다. 오늘 이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짚어보면 이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이런 거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수사해 왔는데 뭐 없지 않냐. 몇 년 동안 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지휘권 배제라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뭐 지금 뭐 나온 게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특검도 일축하고. 진짜 정말 뻔뻔하고 천하의 네. 후한무치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입니다. 경력 사기, 교육 사기 사건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가짜 사과긴 하지만. 네. 근데 수사 책임자 다 바꾼 다음에 무혐의 처분돼서 지금 검찰에 가 있거든요. 제가 네. 이의신청해서. 근데 주가 조작은 그렇게라도 수사를 해서 주가 조작범들이 지금 다 드러났고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이 지금 최근까지 재판에서 다 신빙성 있게 증거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 범죄가 없다. 음. 이거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요. 자기들이 저지른 태산 같은 범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남의 범죄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티끌도 태산으로 만드는 자들이 그게 이번 인터뷰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네. 세상에 최소한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난 정부에서 수사하고 현 정부에서도 수사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소는 안 된 건데 그냥 제가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도리죠. 네. 100번을 양보해서. 근데 아무 죄가 없다? 음. 바로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매일처럼 열받는 겁니다. 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상습 사기, 거기에다 부동산 투기, 거기에 국정개입 지금 무속 세력들 끼고 국정개입하고 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럼 조선일보 그거 물어봤나 모르겠네요. 그건 안 물어봤겠지만, 아 대국민 사과하면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그랬는데 아, 그 관련된 왜 내용이 이렇게 나댑니까라고는 물어봤나요? 아니 뭐 그렇게 딱히 물어본 건 아니지만 예. 이 영부인 역할 이른바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냐 생각했는데 취임해 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다. 저녁에 귀가해 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 고단해하면서 지쳐 있는 경우도 있더라. 뭐 얘기를 하던데 아니 바쁘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네. 유엔 총회에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지시를 하고. 그 영상이 잡혔죠. 예, 인도네시아에서 나가 나가서 말을 하고 입모양이 뭐 그런 식으로 네, 명령을 내리고 보인다. 윤석열한테. 분석도 그다음에 있었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아 저기 예쁘다 대통령님 나 봐봐 하면서 사진 찍어주고 우리도 찍어주라고 신문들한테 정상들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라도 셀 제거해야 될 판에 네. 그리고 빈곤 포르노 찍고 돌아다닙니까? 그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저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질 않으니까 조선일보는 안 해요. 네. 조선일보 보면 너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을 보면 우리 좌우중도합작 세력에서 베니 대표나 뭐 정통부 세력들이 완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죄책감이나 인정도 하질 않고 네. 남의 티끌만 태산으로 만들고 결국 이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날마다 거짓말하는데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고 새끼도 안 했다고 거짓말해버리고 네. 그래놓고 그걸 빌미로 한미 동맹을 MBC가
무슨 MBC가 무슨 투사입니까? 반미 방송입니까? 음. MBC가 갑자기 한미 동맹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집단으로 몰고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반미 단체가 반미 투쟁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천문을 양보해서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독재 정권 MBC 탄압했지만 심지어는 무슨 반미 방송으로 몰지는 않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어져 온 이 XX 발언부터 해서 이어져 있는 그런 게 결국에는 이번에 신년에 소통이 그대로 막히는 드러난 거 거다. 아닙니까? 그 야당이나 심지어 당내 비판 세력 지금 윤석열 세력의 최고 희망 새 희망은 뭔지 아세요? 유승민 죽이기입니다. 네. 그래서 당원 100%로 바꾼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서 국민들 여론조사 70%가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신년 또 인터뷰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였는데 야,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 국민들도 더 열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기자회견도 안 해, 질의응답도 안 받아. 네. 보수 언론에서 지금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알고 봤더니 안 한 이유가 그잖아요. 메시지는 조선일보에 특정으로 다 줬네 단독으로. 1명부터 있잖아요. 5명까지 예. 털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조선일보한테 주제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약 어제 기자회견 했으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 어제 그렇겠네. 그런 셈이네요. 공중파로 유튜브로 네, 실시간 네, 네. 나가버리는데 오늘 아침 언론 다 신년사. 깔리는데 조선일보 특혜 준 거죠. 대신 조선일보는 앞장서서 나를 비호해라 이렇게 음습한 동맹을 맺은 거죠. 야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아이고, 거다. 무조건 그렇죠. 실제 연말까지 보면 논조에 보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비판 기사 꽤 실렸어요. 윤석열. 네, 조선일보는 완전히 지금 앞잡이 노릇하고 있거든요. 조선 어허. TV조선이. 그러니까 아예 조선일보, TV조선 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언론 상황, 소통 상황, 결국 뭐 도어 스태핑이나 용산 시대 같은 것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그건 또 새색이 됐고, 좀 청와대는 영빈관도 쓰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국민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몰래 영빈관 880억 예산 국무총리도 모르게 편성했다 걸렸는데 그에 대해 사과도 없이 영빈관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염치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이번 정부 쭉 보면은 사과를 잘 단 들어본 번의 적이 사과가 없었던 없죠.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실 없었나요? 대선 전에 네. 김건희 사과도 사과가 아니잖아요. 대남편 사과지. 우리 남편한테 미안해요. I 이랬지. Believe 노래가 네, I 깔리는 Believe. 영상까지 네.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또 촛불집이 더 커진다고 보는 게 바로 이런 위선적인 행태들에 대한 분노, 거짓말을 날마다 하고 그것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네. 함부로 하는 거. 아, 일단 분노가 커지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하이라이트가 밴드 타카피 공연도 있었어요. 아 타카피 진짜 타카피. 치고 달려라라고 아, 하는 예. 비기트곡 있는 분들인데 정권이 지금 연예인들도 문화예술인도 탄압하니까 주춤할 만도 한데 네. 자기들 더 열심히 하겠대. 지역 이미 광주에서 좌우중답작 퇴진 집회 때 공연했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공연했었고 이번에 또 오신 거예요 타카피가. 아, 그래서 바위처럼을 촛불처럼으로 부르고 예. 치고 달려라 부르고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좌우중답작 집회 하거든요. 네. 곧 크게 평안나무 김용민 목사, 서울의 소리, 뭐 민생경제연구소, 변희재 대표, 미디어지 다 네. 그때도 와서 공연하기로 했어요. 음. 거침없이 하겠대요. 윤석열 아니 퇴진 정말 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보시면서. 근데 지금 우리 그 밴드 타카피 공연만 지금 오마이뉴스에 따로 편집한 것만 네. 25만 명 가까이 보고 계세요. 인기가 좋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방송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자, 예. 근데 여기서 변희 대표님 그 다음에 김용 목사님 이제 무대 에 올라갔잖아요. 하이라이트잖아요. 네. 변희 대표 지금 오마이 TV 방송만 35만이 넘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곧 있으면 이제 막 쇼츠 몇 백만 막 나올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정통 보수력이 윤석열 퇴진 타도에 나서니까 사람들이 반가운 거죠, 고마운 거죠.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에서 여전한 논란이 있고 네.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상당 의혹이 있다라는 분도 있고 그냥 식상하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태블릿 PC 온 말고 JTB 태블릿 PC 온 말고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PC는 제가 봐도 약간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손을 냈어요 검찰이. 조작을 흔적이 나왔어요. 그런 의혹이. 이런 건 우리는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은 이미 단죄가 됐고 다 인정이 됐고 탄핵과 퇴진에 태블릿 PC가 사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죄 사유에 증거 중에 수백 개 증거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네.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최순실을
악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탐욕을 부리는 과정에서 없는 증거 하나 추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네. 100% 공감이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개개인이 좀 우선은. 살펴보셔라. 네. 근데 변희애 씨가 감옥까지 갔다 왔어도 지금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자. 네. 보니까 태블릿 PC 1 말고 PC 2 음.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거. 네. 최순실 조카입니다. 장시호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돼요. 음. 근데 뭐 그런 부분은 뭐 우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퇴진에서 뭐 핵심은 아니지만 네. 퇴진시킬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음. 흔들려요. 아. 아 진짜 조작한 게 맞네. 음. 그러면 몰아내야지. 그렇게 박근혜, 최순실이 이미 단죄받고 퇴진되긴 했지만 네. 안 한 것까지 했단 말, 안 한 것까지 한 거로 몰아갔다니 진짜 나쁜 놈들 이런 이야기 나와요.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안보도 지금 무능한 거잖아요. 허둥지둥하고 NSC도 안 들어가고 네. 보수 세력들도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보에 대한 보수. 촛불집회 나올 겁니다. 촛불집회 옆에서 나란히 퇴진 집회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막 달려봤는데 막 전망을 좀 해보니까 어려워질 경제의 이 민생 네.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정부가 제대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좀 포근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우려가 큰 상황이고. 저 포근한 게 아니라 너무나 야박하고 너무나 비열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될 거다. 이것도 보세요. 네. 이게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경찰청에 항의 방문 갔다 온 내용입니다. 아, 예, 예. 무슨 내용입니까? 오죽하면 경찰청 갔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한동훈이가 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2차 가해 용납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그 분향소에서 날마다 2차 가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여러분? 네.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 막말,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하. 오죽하면 유가족들이 고소를 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제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근데 인근을 뭐 이재명을 구속해라, 윤석열 잘한다는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네. 바로 옆에 붙어서 아하. 크리스마스 캐롤 틀고 춤을 춥니다. 미친 정말. 근데 윤석열, 한동훈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기 팬클럽 회장이거든요. 여러분 그 수구 냉전 기득권 언론이나 대다수 보수 언론이 김상진을 보수단체 대표라고 하는 건 정말 양심도 아니고 팩트도 없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보수단체가 아니라 극우 폐륜단체이고, 그다음에 정확히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라고 해줘야죠. 네.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회장입니다. 음. 그다음에 본인들이 모임도 만들었어요. 윤석열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뭐 윤지모. 그러니까 윤석열 팬클럽이 2개가 지금 가서 날마다 폐륜 극우 망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윤석열, 한동훈도 가만히 있고 경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그래서 제가 경찰청 항의 방문 가서 네. 제발 폐륜 망동을 경찰이 제대로 좀 대응해야 경찰이 된다. 얼마든지 때려 놓을 수 있고요. 네. 충돌을 야기 못하게. 아하.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장례 중이잖아요. 분향소는 장례잖아요. 그렇죠. 이어지고 장례 있는 거죠. 방해죄가 있습니다. 아. 그걸로 옛날에 이명박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저기 장례식 때 오니까 네. 김현 전 의원하고 백원우 전 의원이 항해가지고 그때 바로 이명박한테 잘 나가던 윤석열 정치검찰이 그 네. 세력들이 김현 전 의원하고 백원우 전 의원을 기소한 죄가 장례 방해죄입니다. 아. 그래요. 현행범으로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례 방해죄로. 음. 지금 장례 중인데 옆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놓으면 그게 장례 방해가 아니면 뭡니까?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이 경찰까지 말씀이시고. 장악돼서 네. 이상민이 경찰 장악하고, 그리고 경찰 잘못해서 이태원 참사 발생한 건 지 책임이 없다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뿌락지를 밀정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앞잡이로 동지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경찰국장에 앉히고, 그래서 경찰국장 앉혀갖고 잘했나 보죠? 지들 보기에 경찰대학장으로. 승진시키고 네. 넘버 5 안에 넣고.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한동훈 입만 열면 무슨 2차 가해 엄단하겠다. 그 네. 희생자들 명단 공개될 때 얼마나 무슨 중대범죄를 몰아왔습니까? 음. 논란이 있었지만 유가족들 다수가 지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이름도 지우고 참사 희생자도 못 쓰게 하고 앞사람 말도 못 쓰게 하고 장례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이름 공개 대부분 동의하셨잖아요. 네. 논란이 있었지만요. 그건 폐륜은 아니죠. 논란이 있는 행위였지. 근데 그걸 2차 가해와 폐륜으로 몰아갔거든요.
자, 그래놓고는 진짜 표현에서 입 닥치고 있고 정말 네,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만 생각해도 네. 자, 저희가 이제 2023년 첫 방송 그쵸, 1월 2일 월요일부터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열을 좀 내봤는데 희망적인 뜨거워지고 이야기 하나 있는데 준비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요? 예. 하나 끝으로 예, 한번 우리, 하시죠. 예, 네. 끝으로 우리 오마이TV가 지금 136만이 돌파를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안진걸 TV도 곧 있으면 7만. 네, 돌파할 것 올해 같습니다. 10만까지 가겠네요. 서울의 10만 소리도 넘게? 100만 돌파할 것 같더라고요. 아, 서울의 소리도. 그러니까 결국 언론이 망해버리고 미쳐버린 시대에 네. 유튜브나 대한 언론, 뭐 시민 언론 민들레도 만들어졌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신다 하고요. 뉴스타파 진짜 여전히 아주 초강세고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한 언론, 개혁 언론, 우리 오마이TV가 진짜 희망입니다. 오마이TV 곧 있으면 140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곧 있으면 150만 되겠죠. 이게 희망입니다. 첫 번째 제가 희망의 근거. 두 번째 연말에 네. 정말 TBS 라디오에 사연이 접수가 된 거예요. 무려 4,700만 원 가까운 돈을 식대를 못 받고 있다. 예. 공사에 한밭집처럼 식사를 된 거예요. 했는데 예, 못 건설업체 받은 2개. 거예요. 근데 어디 사시냐? 고양시 덕안구래요. 예. 건설 현장도 고양시 덕안구래요.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이 누구냐? 민원 한준호 의원이더라고요. 아, 예. 이게 저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 사연이 접수가 된 거거든요. 음. 거기서 최일구 앵커가 저를 혼을 내는 거예요.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맨날 촛불 네. 집회하자고 좀 도와줘라.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고 네. 한준호 의원실에 제가 한준호 의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일처럼 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발주처가 고양시 교육지원청이었어요. 아. 광급공사였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광급공사하면 이런 공공기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네. 두 번째 그 교육지원청의 공사를 건설업자 2개가 한 거예요. 네. 뭐 여러 건설업자 쪼개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정상 지급이 됐어요. 네. 근데 건설업체가 힘들잖아요. 요즘에 김진태 사태도 있고 불경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식대를 1년 가까이 밀린 거예요. 아, 1년. 네. 4,700만 원. 많이 밀렸네요. 470만 원도 아니고. 네. 아, 크죠. 잘못하면 폐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네네. 원자재도 너무 급등해갖고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갖고 TBS 이렇게 나와서 매주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그 이수경 한식부페라는 곳인데 그 양식 들어간 게 맛집인데요.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네. 사장도 만났습니다. 막 아하. 이렇게 계속 보고를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한준호 의원실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아, 울산시 교육청에도 전화하고, 그래요. 그 어떻게 된 업체도 거냐? 전화하고. 네. 그래서 작년 10월 입사를 앞두고 정말 크리스마스의 선물처럼 지난주에 제가 김종철 기자랑 이야기할 때 이걸 자세히 못해서 지금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네. 4,700만 원이 다 입금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저는 좋으셨을까? 여기서 민주당이나 민생정치나 생활정치 희망을 받습니다. 네. 촛불 집회든 이런 민생경제 위기든 또는 이런 억울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의 사연이든 네. 내일처럼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슨 선비질하듯이 네. 또는 평론가들 평론하듯이 이런 사람 많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네. 뭐 시기상조라는 등, 음. 뭐 민주당이 나가면 안 된다는 등, 역풍이 분다는 등, 그 뭐 일이 많아서 막 일이 많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 다 헛소리입니다. 네.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에 대한 분노가 국민의 분노를 자기의 분노로 인식한다면 저 이수경 한식부페 사장님의 4,700만 원 미수금이 내 고통처럼 내가 임금 못 받은 것처럼 내가 사업했는데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이 총체적 경제 민생 파탄에 서민 중산 죽어가는데 이게 내 고통처럼 생각한다면 진짜 더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촛불 집회 더 열심히 나오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 더 맞서고 무슨 네. 역풍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사람들이 중풍 걸리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역풍은 없습니다.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도요.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까지 나옵니다. 그중에 매우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역풍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희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희망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촛불 집회가 매주 이어지는 것 자체, 거기 이제 근본에는 우리 이제 국민들 민생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생을 잘 챙기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 예. 그 그걸 나라에 위해서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면요. 제가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 자 이런 서민 중산층들의 경제적 민생 경제 고통과 민생이기 내일처럼 민당이나 야당들이 나서라는 겁니다. 집집마다 하나라도 소득이 더 늘어나게 네. 공적 지원이 늘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깎는 정책들, 예산 지원들 어떻게든 해내라는 겁니다. 중앙정부 안 하면 민주당이 야당이 있는 지자체에서라도 해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이런 억울한 사연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있잖아요. 접수 받아서 내일처럼 더 나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이번 주 지난 토요일날 김용민 의원 오셨는데 네.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고 대거 한번 나와라는 겁니다. 1월 14일날 집회 주최는 우리가 할 테니까 야당 의원들 야당 정치를 대거 나와서 네.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은 외치기 어렵다면 규탄이라도 외쳐달라는 겁니다. 좀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네.